자, 그래서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표가 이제 지금 설명을 한 거고요. 근데 밑에 이제 얘가 중요해요. 얘가. 자, 시행일이 2020년 8월 12일이에요. 2일이고, 이게 이제 중요하죠. 8월 12일부터 이 규정을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법인과 개인 모두 상관없이 1.1%다. 이게 이제 지금 약간의 트렌드처럼 돼가지고 이게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공시가격 1억 이하라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구역에 포함되면 안 돼요. 근데 그 포함된 기준을 뭘로 하냐면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정비구역 지정. 자, 정비구역 지정은 앞에서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인가 그 세 개 있었죠. 그 세 개의 단계 중에 어디쯤 있을까요? 어디쯤? 조합 설립인가 한 100단계 전쯤. 완전히 극초기죠. 극초기예요. 근데 이제 광주에서 예를 들면 공시가격 1억 이하인데 정비구역 지정 전이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데들이 있을까요?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우산주공이 그래요. 문흥동 우산주공. 거기는 이제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파트들이 공시 가격이 1억이 안 돼요. 매매가는 뭐 1억 6천, 7천, 8천. 그런데 공시 가격이 1억이 안 되니까 취득세가 몇 프로예요? 1.2. 그러면 다주택자도 살 수 있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곳이 저 시내에 가면 금남로 5가 뒤쪽으로 가면 북동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재개발 구역인데 여기도 정비구역 지정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을 사도 1.1%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또 뒤에 할게요. 자, 그리고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취득세 계산할 때 아예 주택수에서 빼버려요. 그러니까 공시가격 1억 이하는 뭐예요?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그냥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취득세에서만 빼주는 거지, 취득세에서만 빼주는 거지 양도세 계산할 때는 빼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나 이런 걸로 비과세를 받아야 된다. 그 상태에서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를 사버리면 얘는 취득세는 1.1%가 될 지언정 다른 거를 팔 때 주택수에 포함돼 버리니까 얘가 비과세를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는 두 채를 유지해가지고 비과세를 받을지, 나는 이왕 베린 몸이니까 그냥 막 살래 이럴지 이제 그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가 시행일이죠. 시행일이 며칠이에요? 8월 12일. 그 전에 취득한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취득세 계산 시라는 말을 붙여놓잖아요. 왜냐면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양도세 계산할 때 또 주택수로 치는지 빠지는지가 다르고 청약할 때 또 다르고 그래서 그래요. 지금 하는 거는 취득세입니다. 근데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이니까 이때 취득은 기준일이 뭘까요? 언제를 취득으로 볼까요? 네, 등기 접수일하고 잔금일 중에 빠른 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8월 12일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하고 입주권은 취득세 계산 시 이제 주택수에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2일이 되게 중요합니다. 8월 12일 이전에 분양권 100개, 입주권 100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도 무주택이에요. 취득세 계산할 때는. 그래서 비조정의 두 채, 조정 하나, 비조정 하나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시행일 이후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시행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입주 시점이 아닌 분양권 취득 시점 후 주택수로 취득세를 납부한다. 이게 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분양권은 권리잖아요.
권리라서 이게 입주 시점이 되면 그 입주 시점에 주택수를 따져가지고 4주택 이상이 되면 4.6%를 냈고요. 3주택까지는 기존 세율을 적용을 했어요. 근데 법이 바뀌어가지고 8월 12일 이후에 분양권을 취득하면 분양권 취득 당시 네가 집이 몇 채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입주 시점에 집을 다 팔아봐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양권도 이제 똑같이 주택 그거를 하나를 잡아먹고 취득할 때도 다른 주택수를 따지니까 분양권도 이제 하나로 봐야 되는 거예요. 8월 12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은. 자, 그 다음 마지막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각각 한 채씩 살 때는 순서가 중요하다. 왜? 비조정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집을 조정을 사버리면 얘는 8.8%가 된다 그랬죠. 두 번째 집이 조정이냐 비조정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집은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이제 순서를 조정, 비조정으로 사야지 두 번째 집이 1.1% 되는 거예요. 첫 번째도 뭐 당연히 1.1이겠죠. 근데 이게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두 번째가 8.8%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이 사이트가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토지도 검색을 할 수 있고요. 아파트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에도 공시가격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취득세를 하는데 조정인지 비조정인지 이게 나와요. 근데 조정은 뭐고 비조정은 뭐냐? 규제를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그 차이예요. 근데 광주는 비조정이니까 이 내용은 깊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광주는 비조정이니까 뭐 여기서 적용받는 그런 규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며칠 전에 나온 건데 보시면 가장 최근에 지정된 곳들이 부산 같은 데죠. 그리고 대구의 수성구 뭐 이런 데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김포. 그러면서 밑에 멘트가 어떻게 나왔냐면 울산하고 천안, 창원 등은 모니터링을 해서 집값이 좀 더 오르면 규제 지역으로 지정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광주는 얘기가 없죠. 근데 이제 광주의 특징이 일단 지방광역시죠. 100만이 넘잖아요. 그리고 대전, 부산, 대구 조정지역이 있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어느 한 곳이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외의 지역이 일종의 반사이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방광역시에서는 조정지역이 아닌 곳이 지금 울산하고 광주밖에 없어요. 근데 울산은 지금 첫 번째 이제 약간의 경고를 한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오르면 규제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광주는 언제쯤 규제가 될까요? 울산, 천안, 창원, 대구 그 다음에 이제 광주가 좀 오르면 그때 뭐 한 해 만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미리 광주 규제 받으면 어떡해요?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때 가서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 사이에 오르는 폭이 훨씬 많을 테니까. 일단 가격만 많이 오르면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그 방법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미리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순서가 이제 울산, 천안, 창원인 거고, 그럼 이제 광주는 그 다음이니까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많이 올라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따라붙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7월 10일 대책인데 그 전에 계약한 것들은 빼주겠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계약한 애들은 빼주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취득세가 또 바뀐 게 증여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게 또 일종의 절세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뀐 게 조정 대상 지역, 그러니까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게 또 취득세가 12%로 올랐습니다.